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 다들 하나쯤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경제학에선 이걸 꽤 높은 확률로 맞히는 아주 신비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언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우리 경제학의 바이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우리 똑똑한 학생 2명과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경로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왜 이 현상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하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미래를 경고하는 듯한 좀 기묘하고 이상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혹시 들어봤어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신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아주 신기하게도 높은 확률로 미래를 맞춰온 경제 경고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기본기부터 다져야겠죠? 바로 이자율의 기본 규칙입니다. 금리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친구한테 돈을 하루 빌려주는 거랑 10년 뒤에 갚으려고 빌려주는 거랑 같을 수가 없겠죠. 단기 이자라는 건 뭐 인형짜리처럼 만기가 짧아서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요. 그런데 장기 이자는 좀 다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떨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전부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더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해요. 즉,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보다 높은 게 상식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한 상식이, 이 기본 규칙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정상적인 순간이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요, 그냥 단기 이자가 장기 이자보다 좀 높아지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왜 다들 이걸 가지고 경제가 곧 안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숫자가 뒤바뀐 것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거죠. 그 이유는 이 현상이 과거에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예언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파란 선이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2년 만기 국채금리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장기금리가 더 높다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파란 선이 0 아래로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들이 보이죠? 바로 금리가 역전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저 노란색 영역,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어때요? 거의 공식처럼 따라오지 않나요? 좀 소름 돋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역전 현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건 무슨 마법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예측이 만들어내는 아주 합리적인 결과죠. 채권 시장을요, 미래 경제에 대한 거대한 투표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걸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여기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바로 이자율의 역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1단계.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1, 2년 안에 경제가 힘들어지겠는데? 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2단계. 경제가 힘들어지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경기를 살리려고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거죠. 자, 그럼 3단계. 똑똑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겠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서 높은 이자를 꽉 붙잡아 넣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4단계. 너도 나도 장기 채권을 사려고 달려드니까 이 장기 채권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이자율은 오히려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 이자율보다도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시장의 금리를 직접 움직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인 교훈을 현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과거의 패턴이 과연 이번에도 반복될까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2022년 7월에 이 역전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경기 침체의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2022년에 이미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뭐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은 없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 말, 경제 위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멘트죠. 그리고 지금 경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생긴 특수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랑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이 신호가 100% 맞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탐험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현상의 핵심 4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죠.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똑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토는 장기 이자가 단기 이자보다 높다. 이게 상식. 둘째, 금리 역전은 이 상식이 깨지는 이상신호다. 셋째, 왜 깨지냐? 미래 경제가 불안하다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예측 때문이다. 마지막 넷째,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역할을 해왔다.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이 금리 역전 현상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다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